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지역 석유화학 업체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요. 구조조정으로 생산 물량을 줄인 상황에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간 에틸렌 생산량만 200만여 톤으로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시설인 여천 NCC. 여천 NCC가 최근 고객사의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조치인 제품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에틸렌 원료인 나프타를 제때 수급받지 못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15일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원료가 수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감소해서 이제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통보를 했다.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천 NCC뿐만이 아닙니다. 나프타를 수급받는 다른 업체도 나프타 절반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가운데 60%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프타 비축 물량이 2, 3주분에 불과해 장기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한 에틸렌 등 각종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까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천 NCC로부터 에틸렌을 공급받는 한화솔루션과 LG화학 등 다른 업체들은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제품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생산량을 더욱 줄여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비축 원유 방출이나 중동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나프타를 도입하는 등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도 석유화학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기업들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납사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 불황으로 인한 사업 재편에 중동발 사태까지 겹치면서 석유화학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군에서 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임금 착취와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새벽 이 근로자를 관리하던 중개업자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제 출국시키려다 적발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45인승 전세버스. 중개업자 한모 씨가 본인이 관리하던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을 몰래 출국시키려던 현장입니다. 새벽 6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한 씨가 출국시키려던 근로자는 모두 16개 사업장 38명에 이릅니다. 출국하고 싶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제보가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가까스로 강제 출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씨를 포함해 수산업체 대표 등 6명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숙소 내 CCTV로 근로자들을 감시, 협박했다는 혐의로 법무부 등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I work start at 3 a.m. in the morning. Sometimes we are there at 2:40 till 4 p.m., 4:30 p.m. And we don't have break.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는 당국의 대응이 늦어 이런 상황까지 빚어졌다고 반발합니다. 안셀 씨가 한 씨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달 24일인데 법무부와 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나선 건 신고 9일이나 지난 이달 5일.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없으니 중개업자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버젓이 근로자들을 빼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수사가 압박이 들어오자 핵심 증언자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및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을 브로커가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근로자들을 중개업자로부터 분리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도 고흥을 비롯해 완도, 해남 등 여러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지만 올해도 무투표 당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후보 명단에서 전남의 상당수 선거구에
경쟁 후보 없는 단독 출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에서 야당 후보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정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오는 6.3 지방선거에 나설 공천 후보들입니다. 전남도 의회 지역구 55곳 가운데 현재까지 13곳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합니다.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게 되고 야당 후보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구는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여기는 호남 지역 전라권 특히나 여기는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특히 여수 3선거구는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순천 6선거구는 7대와 8대에 이어 이번에도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3회 연속 도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여러 명이 있어야지 좀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어차피 투표니까. 선거나 투표 자체가 이렇게 본인 선택을 해서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 나오면 좀 안 좋죠. 도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민주당 공천이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라 해도 2인 선거구에 후보가 2명만 출마하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려고 아예 생각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자는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오직 이 기간뿐인데. 다른 정당 후보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면서 특히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영호남 지역에 무투표 당선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정당의 독주로 운영될 수 있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특내에 집어넣는 게 저는 옳았지 않는가. 전국적인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통합되는 특별시의 의원들은 중선거구제로 한다든지. 지난 8대 지방선거 때는 역대 최고로 무투표 당선인이 속출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어제 여수와 순천 등을 찾아 전남 동부권 미래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전남 동부권을 대한민국 신남방경제 핵심 전진기지로 육성해 인구 100만 규모의 새로운 경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여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도화,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산업 거점 조성, 또 광주와 동부권을 잇는 광역급행 BRT 도입 등을 통해 권역간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영배 의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 방식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고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할 플랫폼으로 전남 광주 전력공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여수시 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기득권 정치가 심화됐다며 노동자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서수형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 부지부장과 배정혜 공공연대 노조 여수지부 부지부장은 진보당 소속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